코로나19가 유럽에서 무서운 속도로 퍼지면서 이탈리아와 스페인 두 나라를 합친 사망자만 7천여 명으로 중국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은 2달 만에 감염자가 3만 명을 넘어섰고 보건 위생 여건이 열악한 중남미 곳곳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주말을 지나면서 확산세가 더 빨라진 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유럽 상황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선 전 세계 현황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가 발병한 국가는 6개 대륙에서 190여 곳에 이릅니다. 영향권에 들지 않은 지역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월도미터의 실시간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자는 33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이 시간 30만 7천 명 선이었는데 불과 24시간 만에 2만 8천 명이나 증가한 겁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는 14,600여 명입니다. 또 만여 명이 중증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예, 전 세계 감염자가 33만 5천 명을 넘어섰는데 네. 지금 유럽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유럽이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가 됐습니다. 네. 이탈리아에서는 연일 확진자 수천 명 그리고 사망자 수백 명씩 발생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스페인에 이어 독일의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하루 사이 651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사망자가 5,476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는 5,500여 명 추가돼서 현재까지 5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확진자가 3천여 명 늘어 2만 8,600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는 400여 명 증가한 1,756명이 됐습니다. 독일은 확진자가 2만 4,800여 명, 그리고 프랑스는 1만 6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탈리아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국가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탈리아의 피해가 이렇게까지 불어난 것은 불과 한 달 만입니다. 확산 거점은 북부 롬바르디아 주인데요. 이곳에서 지난달 21일 첫 지역 감염자가 발생한 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북부를 중심으로 하루 평균 1,8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특히 롬바르디아에서 매일 1,000명 안팎의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이탈리아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 사망자가 급속히 증가한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의료시설과 장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환자가 불어나면서 제때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택에서 치료 순서를 대기하다가 숨진 사례도 속출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고령자 감염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노인이나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특히 취약하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 연령 등을 고려한 선별 치료 방침에 따라서 지병이 있는 고령자들이 치료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북부 지역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건데 그럼 상대적으로 남부 지역은 괜찮은 건가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탈리아 내 코로나 확산세는 말씀하신 대로 초기부터 이제 북부에 집중돼 왔는데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남하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쪽 끝 시칠리아까지 포함해서 전국에서 감염자가 보고됐습니다. 남부 지역은 아직 확진자가 많지는 않지만요. 확산 속도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풀리아와 시칠리아의 경우 하루 기준 확진자 증가율이 이미 20%를 넘어섰습니다. 또 경제 중심지 북부는 이탈리아에서 의료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곳임에도 이렇게 초토화됐는데요. 남부는 의료 시스템이 훨씬 더 열악해서 감염자가 불어날 경우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지금 유럽 이외 지역 가운데 가장 피해가 큰 나라들 어디를 짚을 수 있습니까? 네, 먼저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확진자가 3만 2천여 명, 그리고 사망자는 4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예.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선 것은 2달 만인데요. 이로써 미국은 전 세계에서 중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감염자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이란도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685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확진자가 8,897명, 사망자 104명이죠. 또 이 밖에 중남미 지역도 비상입니다. 중남미 30여 개국으로 코로나19가 번진 가운데 브라질에서는 확진자가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빈민가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보건 위생 여건이 열악한 빈민가 방역에 실패하면
도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카브리해 빈국, IT를 비롯해서 의료 체계나 위생 상태가 열악한 지역들이 줄줄이 코로나19 영향권에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는데 미국도 지금 상당히 이제 확산세가 빠른 그런 상황인데 특히 뉴욕주가 심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주는 미국 전체 감염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000여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특히 미국 최대 도시 뉴욕시가 비상입니다. 앞서 뉴욕은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중대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십억 달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의료 장비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앞으로 11만 개의 병상이 필요한데 현재 확보한 병상은 5만 3천 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도 트럼프 행정부에 군대를 동원해 임시 의료시설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뉴욕과 캘리포니아에 의료 장비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주의 군 병원선을 수주 안에 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8개 주에서 1억 명 정도의 주민에 대해 이동 금지령이 발령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경제도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해서 부양책이 지금 구상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인명피해도 문제지만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 팬데믹이 종료되더라도 그에 따른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네. 이미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하는 분석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미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어떤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지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와 협의 중인 경기 부양책은 현재 막바지 조율 작업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 문우신 재무장관은 4조 달러의 유동성이 준비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5천조 원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또 가계 지원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3천 달러가 계좌 입금이나 수표 형태로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중앙은행 연준도 7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전 세계 상황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